정유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성급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선발하고 우선은 파업과 비파업 양분해서 생각하면 경주 추리도 상당히 쉽고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성급은 그야말로 난타전인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으로 나누어지고 또 팀 간 대결로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후미권에서 좀 배당이 만들어지거나 오히려 후차권에서 배당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발생이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성급 경주는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 12경주 황인혁 전일 팀 간 대결에서 팀을 선택했습니다만 결국 팀원과의 동반 입상은 실패했었죠. 김포팀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갔었던 황인혁, 금일 김영환, 후미 마크, 박경호가 선행력 발에 나가고 여기에 김태범도 컨디션 좋기 때문에 후차권에서 다소 좀 변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환하고 박경호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3경주는 상당히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은 정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영수하고 문희덕이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선 잡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 이영구가 먼저 내선 잡아버리고 윤민우가 찍어 누르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재원이 파업선, 비파업선들과 협공이 아닌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13경주 배당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는 정종진 중심으로 후착 찾기인데 점수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승전 3차권 진입한 선수 한 명은 결승 못 가. 2차권 진입한 선수 한 명은 결승 못 가죠. 아무래도 14경주에서 2차 카드라도 결승 못 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우가 들이댈 수도 있을 것 같고 박승민의 마크냐 류재민이 선행력 발에 나가느냐 박이로도 상황에 따라서 착순과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4경주는 후착 선정이 까다롭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5경주는 양승원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죠. 14경주에서 2착한 선수가 결승 못 갔기 때문에 이번 회서 정정규가 2착하면 결승 가고 성낙승이 2착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규하고 성낙승 치열한 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특성급 경주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3경주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현구, 김태범, 박경호, 배민구,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현구, 김태범, 박경호, 배민구,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현구가 단독 인터벌 2바퀴 인터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수, 최동현, 황인혁, 양승원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김영수가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줄이자 저측에 나섰던 양승원도 덩달아서 시속을 줄이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태범, 원신재, 정정교, 정재원, 정종진, 김형환, 문희덕, 윤영구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포팀 선수들이 주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긴거리 나섰던 김태범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0차신 이상 거리를 두고 출발해서 쫓아갔었던 정종진 대열을 좁히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박경호, 김원진, 배민구, 류재민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배민구가 저치기까지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발휘해 봤지만 선행 나섰던 박경호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진영, 유민우, 황무현, 성낙성, 유지훈 파업선들이 협공 펼쳐 나갔었는데요. 박진영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성낙성은 저치기 승부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영구, 김태범, 박경호, 배민구, 박진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2경주 비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인혁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황인혁이 김영수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습니다만 결국 김포팀 견제에 나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팀 간 대결에서 팀 간 대결이 아닌 김포팀과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황인혁 이번 편성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동갑내기 친구 최동현 있긴 합니다만 뭐 최동현까지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경호가 전일 선행승부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황인혁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뒤는 김형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태범의 선행승부가 변수인 것 같아요. 김태범이 선행 나서고 박경호가 짧게 가져가고 황인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경호가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인혁이 박경호까지는 확실하게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 김형환과의 전략적인 협공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형환 문희덕과 자리를 바꿨어야 되는데 자리 바꾸지 않고 뭐 막해 만족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문희덕 취입에 실패하면서 착순권 진입에 실패했었던 김형환. 하지만 뭐 금일은 황인혁의 뒤를 초반부터 물고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99점대라는 점에서 이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황인혁 입장에서는 김형환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경호가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황인혁이 박경호를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간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승전은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으면 경주가 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철저하게 박경호 배제하고 김명훈과의 동반 입상을 먼저 생각하는 작전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경호가 힘을 쓰고 7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5번 두 차권인데 아무래도 7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1번의 선행을 4번이 몰고 가고 5번, 7번, 2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최동현이 한 바퀴 끌고 가고 김대범이 반 바퀴 넘어섰을 때 탄력이 그대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범도 자꾸 때리면 11초 대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오죠. 박경호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황인혁까지 뭐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김태범이 시속감이 좋다면 버텨내는 4번하고 5번 동반 입상, 4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박경호가 넘어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황인혁이 추입하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 7호, 넘어서면 김형환인데 김형환의 후미권 마크 쪽에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형환이에요. 하지만 금일은 황인혁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결승 진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7번, 2번이 먼저고 우선이라는 점, 7번, 5번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범의 3차권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민우를 중심으로 김준일, 이현구, 박진영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정재훈을 중심으로 문희덕, 김명수가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4대3의 맞대결 양상 저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90점대 선수들이 많이 있죠. 100점대 선수 정지현도 있어요. 2차권까지 진입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명수가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재현하고 문희덕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가 시속 초반부터 시속감만 올려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영하고 이영구가 덮고 시작하고 윤민우가 이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영구가 때렸을 때 윤민우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박진영이 힘을 쓰고 윤민우가 몰고 가고 이영구가 자리 잡거나 박진영이 끌어내고 이영구가 힘을 쓰고 윤민우가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김영수가 희속감을 올려주기보다는 박진영, 이영구가 먼저 희속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직전에 1.5경주 때 취입 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이영구, 전일은 취입 당하면서 2차기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너무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시속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박진영이 긁어만 준다면 윤민호하고 이영구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정재훈은 김영수만 믿고 경주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이용구가 끌어내주고 박진영이 몰아서 추편 나가게 된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라인 완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상남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박진영도 내선 잡으면 희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어차피 김영수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정재훈도 경주 풀기 힘없고 문희덕은 또 정재훈만 바라보는 경주력 펼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업 라인을 한번 이번 편성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7입니다.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파업과 비파업은 정면 대결 펼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김영수가 힘을 쓰고 정재훈의 문희덕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영수가 타정부터 때려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정재원과 문희덕의 김포 완승이에요. 6번과 2번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수의 선행감이 좋다면 6번이 몰가서 짧게 추펴나가는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2하고 6-4 비파업 라인 쪽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선 잡을 수 있는 김영수가 힘을 써주면 후미권에서 못 나오거나, 박진영하고 이영구가 덮고 시작하면 윤민우가 몰고 가면서 비파업 선수들이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나가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민우의 직선 추입발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이 상당히 좀 쉽지만은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민우하고 정재훈이 전략적인 탑점 찾아 나간다면 1, 2창 나눠 가질 수도 있고, 파업 완승, 비파업 완승까지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서 체크해서 한번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파업 비파업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금일 편성 중 선발 우수 특선 통틀어서 13경주가 가장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가볍게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종진이 강축이죠. 연대가 박승민하고 류재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전일 정종진 4월달에 성낙승에게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말해도 타정부터 때리면서 견제 주도권 잡아 나갔습니다. 배민구가 타정부터 막해 나갔었는데 배민구 참 아쉬웠었죠. 직선에서 성낙승에게 잡히면서 정종진의 성낙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 정종진이 또다시 타정부터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종진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류재민이 자리 잡고 박승민이 자리 잡고 이태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파업선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류재민이 타정부터 때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종진이 몰고 가고 박승민이 후미 견제 나가게 된다면 이태호가 박승민하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2번이 6번을 끌어내가지고 4번의 뒤를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과학하고 박승민이 받아서 정종진의 후미 공략해 나갔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과연 유재민이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류재민에게 몸싸움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죠. 정종진의 뒤만 누리는 경주고 류재민에게 몸싸움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타정부터 힘을 써주면 11초 때 초반만 끊어준다면 정종진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4번하고 6번에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니면 됩니다. 가면 착순과 진입이 가능하고 타이밍 잡지 못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류재민에게 몸싸움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4번, 6번 쪽 우선 하시되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박승민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4번과 2번. 정종진이 이태호를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박태호를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배민구를 챙겨줬었는데 배민구가 직선에서 잡히는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도 박승민이 끌어낸다면 이태호 충분히 몸싸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요즘 몸이 많이 올라온 박승민이라는 점에서 4번, 6번 쪽 우선 하시되 4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태호가 후미 공략에 나서게 된다면 삼복승에서는 변수 가능성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이 누굴 챙겨 나가도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결승까지 못한 2차권에도 결승까지 못할
못 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뭐 정종진 편안하게 견주를 풀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후착 접전인데 전 류재민하고 박승민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뭐 양승원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죠. 양승원 입장에서는 정종교하고 윤현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성낙송 입장에서는 정춘교와 홍희철, 이으뜸과 협권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승원하고 성낙송은 8, 9년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전략적인 타협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정종교도 99점대 기록하고 있죠. 일단 14경주에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2착해도 결승까지 못합니다. 그러면 12경주, 13경주, 15경주에서 2착한 선수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종교는 99점 때문에 결승 갈 수 있어요. 성낙송도 2착하면 점수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승원의 뒤를 바짝 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 입장에서는 뭐 굳이 성낙송 결승 가면 까다롭기 때문에 성낙송보다는 정종교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90년생이긴 한데 양승원이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년 선배가 됐는데, 일단 정종교도 전일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착승원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 양승원이 정종교를 몰고 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가고 성낙송이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굳이 양승원이 정종교를 몰고 가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번, 3번으로 쓰고 전일처럼 성낙송이 뒤를 추조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배민구는 전일 잡혔어요. 하지만 정종교는 호미권 달리면 성낙송에게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착해도 정종교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승 가기 위한 작전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먼저 양승원이 풀러덩 넘어서도 되죠. 파업선들 중에서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양승원이 정종교를 몰고 가는 작전보다는 뒤에다 두고 챙겨 나가게 된다면 성낙송은 결승까지 못 가죠. 성낙송이 결승 가면 아무래도 결승에서는 아무래도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종교를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는 전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힘을 쓰고 양승원이 몰고 갔을 때는 3번이 버텨내지 못하면서 성낙송이 쫓아 들어간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추입으로 배민구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1번, 6번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판은 고만고만 할 것 같아요. 13이나 16이나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과 3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굳이 6번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추입이 나온다면 몰라도 결승전 데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2착만 하면 무조건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몸싸움 치러할 것 같습니다만, 전 정종교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3번, 6번이 아무래도 3복선에서는 중심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교가 털리면 성낙송의 뒤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홍희철이나 정춘교가 3차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 변수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빨래 출가 언제 끝나게 된다면 1번, 3번, 6번, 3복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3번하고 6번 마크냐 직선 취입이냐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성, 전 3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